트리플 H가 최근에 자신과 제품을 향한 팬들의 강한 불만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척하라고 지시하지만 실제로는 팬들 반응에 많은 것을 변경하고 있다. 오늘 내가 SNS에서 본 거에서는 트리플 H가 음성으로 인터뷰하는 게 있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저도 다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엘리트고 나발이고 란 뉴스인데요. 니코 레너드와 진행한 로만 레인즈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 주 내용은 로만 레인즈 시계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는 자신의 프로레슬링 경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쟁사인 AEW를 향해 직접적인 일침을 가했습니다. 레인즈는 우리는 진정한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단언하며 레슬링 업계의 다른 단체나 일터는 존재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최고의 쇼에 서고 싶고 산의 정상에 올라서고 싶다면 반드시 WWE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WWE에서 일하는 것이 프로레슬링 문화를 진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AEW 페이퍼뷰 행사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라는 점이기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 중에 로만의 발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로만이 조던이라던가 시계라던가 자신이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레슬매니아도 홍보하고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데 시계 쪽 인터뷰 하다가 레슬링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슬링 얘기 하고 있었는데 최고가 되고 싶다면은 WWE에서 최고가 돼야지 최고지 AEW에서 안만 해봤자 뭐 소용없다 이런 걸 좀 약간 돌려서 얘기했다. 근데 이게 인터뷰가 공개된 타이밍이 AEW 다이너스티가 하기 직전에 공개가 되면서 AEW 하면서도 WWE 단, AEW 단 이렇게 있어서 막 레딧 X 막 이쪽에서 난리가 났었다. 로만 레인즈가 AEW를 얘기한 거 맞긴 맞는데 다이너스티 때 오픈돼 갖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겠지 로만도. 그래서 결국에 최고가 되려면 WWE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로만 레인즈 은퇴란 이야기인데 로만 레인즈는 정말 은퇴를 고민 중일까요?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은퇴 계획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2022년부터 파트타임 일정으로 전환하면서 그의 프로레슬링 커리어가 끝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WWE 외의 활동, 특히 헐리우드 진출에 열망이 있으며 더 락의 뒤를 따르려 한다는 말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활동을 할 듯한데요. 그는 가끔 엘리트 수준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회복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곧 나에게 컨텐츠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이룬 업적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더 보여줄 엔터테인먼트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아직도 자신의 커리어에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챔피언마다 가치가 달라라는 내용인데 해당 인터뷰에서 로만 레인즈는 자신의 목표가 또 한 번 월드 챔피언에 올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타이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레슬링에 내가 더 딴의 영예는 없지만 메가스타가 챔피언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다. 내가 타이틀을 가졌을 때가 다른 이들이 가졌을 때와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또다시 파트타임 형태로만 챔피언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말 레슬매니아 42에서 로만 레인즈가 월드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팬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또 다른 파트타임 챔피언의 등장은 회사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뉴스 사이트의 주석까지 더럽게 안 나오겠지.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본인이 다시 챔피언이 된다면 지금 다른 챔피언들을 계속 봐왔지만 자신이 챔피언이 됐을 때 다른 챔피언들과의 레벨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챔피언으로서의 위험, 쇼에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레슬매니아 42에 또 다른 포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3연패다 3연패. 이거는 뭐 메가스타 로만 레인즈 WWE 얼굴이었던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CM펑크를 상대로 패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에도 트리플 H는 CM펑크를 밀어줄 것 같거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트리플 H는 CM펑크의 팬이야. 늘 CM펑크 편이야. 근데 만약에 진다? 다른 애들이 목소리가 컸을 것이다. 에드 코스키가 로만 좋아해서 로만 승. 그니까 말이야.
그리고 저랑 절친한 압둘 말릭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이 압둘 말릭이 무려 CM펑크에게 직접 커미션을 받아서 계속해서 CM펑크의 중요 경기의 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러운데 아무튼 이 압둘 말릭 녀석의 새로운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CM펑크에게 입금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부럽다리 부럽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은퇴 질문 받은 빵꾸. 펑크 역시 은퇴 질문을 자주 받는 선수인데요. 지난 주말 샤크 레슬링과의 인터뷰에서 펑크는 자신의 링 커리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은퇴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K 시리즈 쇼케이스는 나의 경력 전체를 다 아우른다. 시작과 중간을 지나 지금은 분명히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다들 그만 물어보고 진정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흥행 카드로서 꾸준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네요. 펑크는 은퇴 후에 백스테이지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며 NXT 브랜드에서 숀 마이클스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정말로 이미 지금도 NXT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꿈나무들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카멜레이즈도 NXT 때 CM펑크에게 받은 가르침이 정말 컸다. 트릭 윌리엄스도 되게 호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CM펑크가 미스터 레슬링이 되고 싶다.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스터 하키라고 불리우는 되게 오랫동안 늙은 나이까지 활동하신 분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받아서 자신도 미스터 레슬링이라고 불리울 때까지 늙은 나이가 돼서도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CM펑크는 한 3, 4년? 5년까지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CM펑크가 은퇴 관련된 인터뷰를 되게 자주 받아서 좀 지겨워하는 게 내가 보도한 것만 3번째야. 네. 그래서 그 펑크로만 세그먼트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세그먼트가 나도 좋았어요. 나도 엄청 좋았거든요. 진작에 잘할 수 있었는데 질질 끌고 약간 기싸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레리 발언이 한번 철회가 되고 나서는 서로 에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막 서로 약간 눈치 싸움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펑크의 하늘나라 간 반려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고 하잖아. 뭐 AJ 리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뭐 펑크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뭐 애견인들이 못하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레리가 이 방에 오를 것은 확실했는데 어쨌든 그게 철회가 된 것에 의해서는 거기에서도 얘기가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첫 주에 아빠 옆에 묻어줄게 그게 호평 받았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데 호평 받다가 그 다음 주에 늙었어가 문제였죠. 늙었어가 원래 네 죽은 개 옆에 묻어줄게 이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서 늙었어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살짝 꼬였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아부지는 되지만 강아지는 안 되는 이상한 상황. 그니까요. 예. 우스즈 나온 거야. 뭐 로만 레인즈가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까 오늘 로만 안 온대. 그러면 우리 둘이 하자. 약간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리고 이거는 CM펑크가 왜 트리플 H랑 화해했나에 대한 건데요. CM펑크가 트리플 H의 심장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 I had seen a clip of Hogan and the Warrior. 그래서 호건과 워리어 갑자기 복귀했을 때 화해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 건강 때문에 호건이 더 늦을까봐 급박하게 워리어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그랬다고 들었다. 호건하고 워리어가 화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And then like a couple days later the Ultimate Warrior dies. 그래서 이제 호건하고 워리어가 서로 사과하고 다시 좋아졌는데 워리어가 돌아가셨다. Man, it just made me realize that like this shit ain't worth it. 그래서 아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트리플 H를 찾아가서 사과했다. 그런 걸 보고 더 늦기 전에 나도 마음의 짐을 덜어놔야겠다 해서 트리플 H를 찾아간 거죠. 예. 트리플 H도 제세동일 달 정도로 심장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약간 발판이 된 게 아닐까? 그때가 그때 아닐까? 백스테이지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트리플 H한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트리플 H가 빈스가 너 나가래. 그날인 것 같은데? 그때 AW랑 살짝 안 좋았을 때. 그때 트리플 H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CM펑크가 사과하러 갔다. 그때가 이제 발단이 돼서 지금 WWE에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거의 뭐 WWE계 김구라 씨야. 김구라 씨도 연예인계로 다시 떡상하고 나서 사과 투어를 다녔던 만큼 CM펑크도 사과 투어를 한 바퀴 다 돌았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네. 화난 거 알아 라는 뉴스인데 트리플 H가 최근에 팬 반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WWE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트리플 H는 지난 몇 달간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존 시나의 은퇴 경기 후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죠.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더 게임 트리플 H는 자신과 제품을 향한 팬들의 강한 불만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척하라고 지시하지만 실제로는 팬들 반응에 많은 것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에게 있어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옵저버 뉴스레터 데이브 멜처는 트리플 H가 팬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팬들의 피드백에 맞춰서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모든 걸 다 수용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오버페미, 브록 레스너 이게 실제로 브록 레스너하고 군터의 경기설이 초반부엔 되게 세게 불었잖아. 왜냐면 전년도 레스너가 자넬 그랜트 역풍을 맞기 전에는 아예 그냥 확정 상태였거든.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올해 그거 할라 했는데 팬들이 레스너 오버팸이 강하게 원하니까 들어줬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SNS에서 본 거에서는 트리플 H가 음성으로 인터뷰하는 게 있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저도 다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내가 퍼왔었네. 트리플 H가 여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했던 거다. 내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것들이다. In Vegas, with that in mind, how WWE much 본 사람. pressure do you put on yourself that WrestleMania is your own report card? 레슬매니아가 오롯이 너의 책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가. Tons. You know, it's a funny thing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다. when people will say, like, you know, if you're online or you hear fans talking and they're like, I didn't like that. Yeah, I know. 웃긴 거는 팬들이나 사람들이 나 이거 별로야 라고 말하면 나도 안다. Believe me, I'm the first guy going, that didn't work. That wasn't good. 내 말을 믿어. 나도 그게 너희들한테 안 먹힐 걸 제일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야. 별로만 자르라고. 그러니까 Sometimes you're putting things out there. You're like, this is not going to be A++. 가끔씩은 이게 A++가 아니어도 뭐 그래도 쓸만하다 싶으면 그냥 내놓을만 할 It 때가 has to 있다. ebb and flow throughout the year.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인드를 갖고 같은 성산에 놓여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서 때로는 이런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 로는 좋았어요. 다행히도. 그러게요. 어제 로 좀 나쁘지 않았죠. 근데 내가 새삼 어제 생각이 든 건데 전년도에 제가 모든 위클리 쇼를 다 입중계했잖아요. 심지어 트리플 레아 월드 콜라이드에다가 막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까지 다 입중계했잖아요. 전년도에. 근데 전년도에는 정말로 와 진짜 개재밌다. 이거 로 미쳤다. 위클리 쇼를 안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엄청 극찬했던 그런 로우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어제가 새삼 선녀처럼 보이긴 했잖아. 우리가 다. 사실 전년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도 요즘에 바닥을 치다 보니까 펑크가 한따까리 해주고 중간에 경기 좋은 거 몇 개 있다 보니까 되게 로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엄청 좋은 로우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새삼 전년도에 비하면 뭔가 많이 아쉽다? 전년도 입중계할 때는 너무 좋은 로우가 많았어요. 아무튼 트리플 H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뉴스 또 있어요. 화난 거 안다구 라는 뉴스인데 WWE가 코디 로즈와 CM 펑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팬 맥카피 각본으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데미안 프리스트 역시 해당 각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파이트풀 셀렉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WWE 선수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WWE와 TKO 스토리의 빌드업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코디 로즈 역시 화가 꽤 많이 났는데요. 그는 레슬매니아 상대인 랜디 오턴과의 20년 역사를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서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으며 갑작스러운 외부 요소 개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코디 로즈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20년 역사를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서사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외부 개입이 왜 돼야 되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팬들도 알고 코디 로즈도 알고 다 아는데 뭐 아리 엠마뉴엘이 팬 메가피를 꽂아 넣은 것만은 팩트잖아. 그 팩트를 알고 있는 이상은 뭐 회사 윗대가리가 그렇게 꽂아 넣는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지금은 팬 메가피가 묻어있고 이 백래쉬에도 팬 메가피가 묻어있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랜디 오튼과의 장기 대립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팬 메가피를 떼고 볼 수가 있잖아. 팬 메가피를 떼고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거를 하지 않을까? 20년 역사, 레거시, 외부 게임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꽂아준다고 해도 알면 거절하면 안 되나 라고 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그 트리플 H가 했던 문자 내용 유출한 거 아침에 특종으로 다뤄드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트리플 H는 니칸하고 같이 연합을 맺어서 대가리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대가리로 임명해주는 사람이 아리 엠마뉴엘이야. 그래서 아리 엠마뉴엘이 빈스랑 트리플 H 사이에서 선택을 했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빈스조차도 아리의 선택을 받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 아리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예요, 아리 엠마뉴엘이. 트리플 H를 왕좌에 앉혀줄 수도 있고 끌어내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리이기 때문에 싫어요 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존 시나 터닐, 코디 로즈 터닐, 이걸 전년도에 제안한 거, 트래비스 스캇, 이것도 다 아리 엠마뉴엘이잖아. 절대적인 위치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디 로즈 대 메가피라는 뉴스인데요. 지난주 스맥다운에서 팻 메가피가 코디 로즈의 WWE 타이틀을 훔쳐서 달아난 뒤 어제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도 벨트를 의자에 걸어두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영예인 WWE 타이틀이 분석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기에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립의 핵심이어야 할 랜디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레슬매니아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는 팻 메가피가 왜 타이틀을 훔쳐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WWE는 현재 이 경기를 코디 대 랜디가 아닌 코디 대 메가피처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노린 TKO 측의 전략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경기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민폐 그 자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청률이 50만이 올랐죠. 이번 스맥 말고 저번 스맥 있지, 저저번 주, 그게 팻 메가피가 나오면서 시청률이 떡상해버려가지고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ESPN에서 풋볼 관련해서 워낙에 또 레전드 키커고, 그 약간 자유투 쏘듯이 미식축구에서 키커 영역에서는 팻 메가피가 올타임 레전드라고 합니다. 올타임 레전드. 그런 레전드 선수가 ESPN에서 풋볼 관련해서 분석가로서 활동하고 있거든. 근데 ESPN이 지금 미국 내에서 PLE를 볼 수 있는 건 ESPN 이잖아. 우린 넷플릭스로 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메가피가 여기 가운데 껴있으면. 그래서 아리 엠마뉴엘이 팻 메가피 꽂아 넣은 거고, 그래서 ESPN에서 풋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WWE 벨트를 걸어 놓는다 이거야. 이 일개 풋볼 분석가가 본인의 쇼에서 최고의 영예의 벨트를 이렇게 본인의 장식품처럼 걸어 놓는 게 레슬링을 되게 하위 스포츠처럼 우습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넌 레슬링 팬들이겠죠. 램에 끝나면 안 볼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이 팻 메가피의 미션이기도 해요. 넌 레슬링 팬들이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이 ESPN 특집 쇼에서 팻 메가피가 WWE 벨트를 걸어놓는 이유기도 해.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레슬링 팬들은, 하드코어 팬들은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긴 하다. 그러니까 미움 받으려고 악역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잘하긴 잘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 팻 메가피는 잘해요. 근데 팻 메가피인 게 화가 나는 거지, 전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화제가 되고 있는 팻 메가피가 좋아요가 13,000, 싫어요가 46,000으로 여론이 더럽게 안 좋다. 팻 메가피 진짜 패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로 담는 걸 깜빡한 뉴스 중에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덜하기 지금 베가스에 있다고 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덜하기 베가스에 있다는 소식을 제가 보긴 했어요. 아무튼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파이널 보스가 되고 싶어 한다. 덜하게 행보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메가피죠. 카메라 앵글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덜하고 워너비가 된 팻 메가피입니다. 팻 더 워너비 락 메가피. 그냥 시나가 그냥 랜디로 바뀐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그냥 조금씩 다 마이너 열합 아니야 그냥. ESPN이 레슬매니아 최고 스토리 5개를 뽑았는데요. 1위가 팻 메가피, 코디 로즈 랜디 오튼입니다. 2위가 CM 펑크 로만 레인즈입니다. 3위가 리아 대 카길이에요. 4위가 두루 파투예요. 5위가 리브 모건 바켈이에요. 이 ESPN이 레슬매니아를 직접 방영하는 채널에서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스토리 5개를 뽑은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5개를 보니까 참 빌드업이 얼마나 처참한지가 새삼 느껴집니다. 새삼. 팻 메가피 꽂았다고 1위 찍었네 이 새끼들. 그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레슬매니아 나이 1은 지금 42,715장이 팔렸고요. 나이 2는 43,394장이 팔렸다.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리면 여기에 짐 찾는 데잖아. WWE 벨트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 찾을 때 볼 수가 있다. 라스베가스가 온통 WWE로 가득 차고 있다. 이 명예전당 세레머니는 마이클 콜하고 미즈의 진행으로 진행이 된다 합니다. 이 둘이 사회를 볼 것으로 보이고, 난 진짜 미즈가 경이로웠어. 미즈는 그냥 영원하구나. 미즈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한결같은 예스맨이란 뉴스인데요. WWE 레전드 JBL이 팬 메가피를 옹호하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현재 메가피가 받는 야유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닌 진정한 악역으로서 이끌어내는 히트라고 했는데요. 그는 팬들이 캐릭터와 실제 인물을 혼동할 정도로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역으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사람들은 팬 메가피에게 증오감을 갖고 있고 그걸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차원이 다른 악역이라고 말했네요. 라고 팬 메가피를 극찬하는 JBL이었어요. 네, JBL. 여러분들이 팬 메가피가 풋볼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감정조차도 팬 메가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우기는 JBL의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WWE 사람이니까 사실 트리플 A의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WWE 예스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차단만 안 당했어도 한마디 SNS로 할 텐데 차단을 당해서 뭐라 말을 못하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소식인데요. 마크 헨리와 JBL 같은 전설들이 팬 메가피의 등장을 옹호하는 것과 달리 평소 WWE를 적극 지지하던 블리 레이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팬들과 선수들 모두 지난 3년간 코디와 랜디의 대결만을 기다려왔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블리 레이는 백래시에서 코디 랜디, 메가피 젤리룰이 엮이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라커룸 내부 선수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팀들조차 이 각본을 혐오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팬, 선수 모두를 화나게 한 이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친 WWE 성향이잖아요. 왜냐면은 이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 자체가 원래는 WWE의 팟캐스트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버버레이를 프리쇼 패널로 껴주고 막 이러면서 WWE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 이 NXT 프리쇼에 초대받으면서 극친 WWE 성향을 띠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버버레이조차도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일침을 가했다. 마크 헨리 JBL과는 다르게 이거는 잘못됐다. 팬 메가피가 여기 나오는 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백래시가 여러분 코디 젤리롤 대 팬 메가피 랜디 오튼의 태그팀 매치가 그래픽이 돌고 있는데 이게 막 AI다 아니다 이걸로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태그팀 매치가 열릴 수도 있어 백래시에서. 그래서 그걸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결정들이 팬, 선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팀조차도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아리 엠마누엘의 미션을 크리에이티브 팀이 억지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실. 어쨌든 팬 메가피를 꽂아놓은 관점에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저거 2대2 진짜 할 것 같은데 나도 진짜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젤리롤이 너무 각본에 직접적으로 3주 연속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젤리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레슬매니아에서 뭐 할 거라는 그런 발표가 없잖아. 그렇다면은 나 젤리롤 백래시에서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스맥다운에서 경기를 또 했잖아. 이겼어 심지어 키윌슨을. 나츠님 혹시 메가피처럼 WWE 레슬매니아 메인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스트가 있었나요? 있었죠. 네. 옛날에 신디 로퍼였나? 그분이 이제 링사이드에 있으면서 승리에 일조한 적이 있었고, 또 미스터 T는 아예 경기를 했잖아요. 미스터 T. 에이트 공대라고 나중에 리메이크된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래 에이트 공대가 TV 시리즈로서 미국 인기가 많았어. 미스터 T라고 세로로 모이칸 머리 하신 분이 있거든. 그 로키 3에 나오는데 내 기억에 그분이 레슬매니아 1 때 태그팀 매치로 나온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근데 레슬매니아는 연예인하고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옛날에 레슬매니아 트럼프 플라자에서 열렸을 때 그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삭발 매치 이렇게 메인이 아닌 거라면은 더 많아요. 난 지금 메인만 얘기하고 있는데 메인이 아닌 걸로 하면 더 많아요. 옛날에 뭐 제리코 막 늙은이들이랑 경기한다 말면서 놀렸는데 미키루크한테 펀치 맞고 그때 영화 레슬러로 활동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삭발빵도 많고 메인이 아닌 걸로 치면은 훨씬 많아요. 훨씬. 애초에 레슬매니아의 시작 자체가 MTV랑 같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락앤 레슬링인가? 전국구 텔레비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MTV랑 손을 잡고 처음으로 개최한 게 레슬매니아 1이야. 그럴 정도로 이미 레슬매니아는 연예인이랑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쇼 진행자 마리아 메누노스라고 있거든. 여성분인데 그분이 레슬매니아에서 태그 매치를 한 자리 뺏었잖아. 근데 마리아 메누노스 막 두 바퀴 구르고 핸드스프링 엘보 그 다음에 또 되게 키 작은 여자도 한 번 했었는데 까무잡잡한 그 여성분도 경기 개판으로 하고 플레이보이 란제리 태그팀 매치 막 이딴 것도 하고 요코주나 스모 매치
그런 것도 하고 별개로 엄청 잘한 적도 있어요. 플로이드 머니 메이웨더랑 빅쇼랑 한 경기는 엄청났죠 정말. 메이웨더 받은 대진료를 지금 까먹었는데 금액도 되게 복싱 경기에 달할 정도로 되게 높은 금액을 받았고, 실제로 빅쇼가 경기 전 스맥다운이었나? 내 코를 부러뜨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부러뜨려 라고 해서 메이웨더가 신기하게도 정말로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고 할 거면 잘하고 싶었어 빅쇼가.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복싱 선수를 하려다가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메이웨더랑 그게 베이스가 돼서 엮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웨더가 펀치를 딱 날렸는데 빅쇼가 코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코에 피 질질 나요. 버터빈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레슬매니아는 원래 연예인 쇼예요. 스눕독 봐봐, 피프스 엘보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려니 한다 이거야. 정신 차린 TKO라는 뉴스인데요. WWE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2026년 썸머슬램 양일간의 링사이드 프론트 로우 좌석에 대해 최고가 엘리트 패키지를 인당 25,000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3,600만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15,000달러가 하락한 금액으로 당시 동일 패키지 가격은 40,000달러였습니다. 전년도는 5,800만원, 올해는 3,600만원. 그래서 이제 WWE 정신 차렸냐? 아직 못 차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M펑크가 Lower the ticket price라고 외친 뒤로 실제로 TKO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썸머슬램을 시작으로 관중을 통해서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인체 실험. 실제 평민들이 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일까? 이걸 찾는 작업을 하고 있대. 내가 저번에 본 뉴스에서는 TKO가 티켓 가격을 내리면서 평민들의 상한선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내가 봤거든. 그 상한선이 내린 게 3,600만원이다. 이것만 보면 여전히 대가리가 터진 것 같잖아. 실제로 15,000달러나 내린 금액이야, 전년도에서. 올해도 양일로 열리지 않을까? 일단은 꽤나 내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싸다. 3,600만원. 평민들의 상한선을 찾고 있다. 지금 레슬매니아는 거의 뭐 대출을 받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봐, 5,800만원이야. 이걸 어떻게 가요? 5,800만원을 대출해야 갈 수 있다. 네. 레슬매니아 끝나고 대량 해고러시 들어갈 것 같은 티켓값 싸졌으니까 선수 몸값 잘라서 퉁칠 듯. 그래서 저 말도 맞는 말이고, 실제로 대형 대회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방출러시가 있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못 버려라는 뉴스인데요. 현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자신의 상징적인 테마곡 킹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WWE가 소유하지 않은 이 곡과 나는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며 내가 악역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 테마곡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은 코디가 언젠가 턴일할 때 이 곡을 은퇴시킬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운스테이트의 명곡이죠. 다운스테이트가 명곡이 나올 확률이 좀 적은데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가사에도 코디 로즈가 개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코디 로즈의 인생사를 담은 이 가사가 여전히 인기가 많다. 찾아보면 어쿠스틱 버전도 있고요, 버전업된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고요. 막 별게 다 있어요. 네. 라이브로 초대 안 하는 편 크크. AW에서 라이브 했는데 망했죠. 솔직히 좀 못 불렀습니다. 예, 좀 많이 실망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고트는 저주를 튕기라 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주말 레슬매니아 42의 호스트를 맡은 시나의 행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로에서 데나우젠이 시나를 찾아다녔고 단장 애덤 피어스로부터 레슬매니아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해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독특한 만남이 예고되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우젠이 자신은 고트고 자신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 되고 지금 통화하는 거 존시나야 나도 바꿔줘, 이렇게 데나우젠이 얘기했는데 애덤 피어스가 나중에 레슬매니아에서 직접 얘기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존시나가 호스트로서 익사해서놓은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한테 뭐 AA도 날릴 것 같고 데나우젠을 만나서 말장난도 할 것 같고 뭐 그러기 때문에 데나우젠과 존시나가 만날 것이다.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는 안 하겠지만 둘이 뭔가 익살스러운 세그먼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전에 막 호건이 반미 캐릭터 넘기고 막 이런 것처럼 뭔가 할 것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러블 이런 뉴스인데요. 리브 모건이 레슬매니아를 앞두고 신곡 트러블 뮤직비디오를 발표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반항적이고 혼란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체포되는 장면까지 연출했는데 이는 현재 그녀의 악동 캐릭터와 완벽하게 어울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기와는 별개로 곡에 대한 평가도 갈리는데요. 앞으로도 WWE 선수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회사 차원에서 발매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트러블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무려 WWE 채널에서 나왔죠. 노래 너무 개구림, 노래 괜찮긴 한데 테마로는 쓰지 마라.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부가 하나도 없다. 리브 모건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보통은 1절은 그렇다 치고 1절에서 1절 후렴 브릿지 한번 중간 쳐주고 2절 후렴 끝나고 나면 고음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3절 후렴 노래 끝 이렇게 약간 이게 패턴인데 노래 브릿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창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가 좀 못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필터를 깔아주거든. 목소리에 라디오 목소리 있잖아. 약간 전자음 목소리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깔려있어. 리브 목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잖아.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게 보통은 좀 임팩트 주려고 중간에 잠깐 넣는데 노래 전체에 넣은 걸로 봐서는 리브 목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어쨌든 뮤직비디오는 좀 섹시하게 잘 나왔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레슬매니아 때 이 음악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뭔가 확실하게 굉장히 좋은 등장씬은 있을 것 같아. 스페셜한 등장씬이 있을 것 같아. 인이어 끼고 이걸 직접 부르면서 나올 수도 있고 막. 어쨌든 레슬매니아가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기왕할 거면 잘해라. 마이클 콜이 WWE 뮤직에 공개가 된 트러블로 레슬매니아 등장할 것이라고 마이클 콜이 확인해줬다. 확정! Trouble, that's me 이걸로 나올 거다. 리브 모건은 코첼라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근데 입모양이 뭔가 FUCK 같지 않냐? 입모양이? Fuck! 이런 거 같아. 리브 목은 이 표정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진정하라고 할 때의 표정 막 이런 짤도 있고 뭐 밈이 되고 있어요. 이 표정이 약간. 그래서 리브 목은 헌신적으로 연기 되게 잘한다. 근데 정말로 갈등이 언어적인 장벽에 좀 부딪혀서 안타깝긴 한데 리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리브 모건이 그냥 인터뷰인데 여기서 이제 빌보드 뉴스에서 촬영을 했나봐. 근데 음료수를 엎었어. This is great. 잘했네. This is great. Great 잘했어. start. Great start. 아주 시작이 좋아. Wait, give me the fork. 근데 원래 좀 덤벙대나봐. It looks like a fucking. 아니 저번에 그 객석에서 발견됐을 때 스포츠 객석에서 NBA였나? 음료수 엎어가지고 직원이 옆에서 닦고 있었잖아. 거기에서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엎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덤벙대나봐. 유명 매거진 페이퍼의 표지를 장식한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페이퍼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한 리브 모건인데요. 리브 모건 같지 않게 나와서 화제예요. 굉장히 리브 모건 안 같아. 깜짝 놀랐어 나도. 다음 뉴스입니다. 백러시 가냐? 라는 뉴스인데요. 레슬링의 도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던 리포터 캐시 켈리가 로우에서 리브 모건과 스테파니 바켈의 난투극 도중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첫 범프를 기록했습니다. 중계진 마이클 콜이 상태를 공식으로 업데이트할 정도로 로우 쇼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점을 볼 때 WWE가 그녀를 활용한 새로운 각본을 준비 중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세그멘트에서는 리브가 바켈을 밀쳐 마치 저번주 리브가 호기난 걸 똑같이 복수한 듯 했는데요. 캐시가 과연 훈련을 통해 복수전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캐시 켈리 계속해서 레슬링 훈련하고 있다. 선수는 아니더라도 언젠간 경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원한을 샀기 때문에 리브 모건을 상대로 아마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 켈리 나름 스타성이 있잖아. 스타성이 있는 만큼 진짜 뭐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뉴스가 좀 재밌습니다. 이 뉴스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미 찍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드루 맥킨타이어는 이미 영화 하이랜더 촬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부트되는 새 버전에서 자신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미 스코틀랜드로 편도와 왕복 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번주 제이콥에게 비디오 패키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그의 결장을 메우기 위함이었으며 좋은 연기로 호평받았죠. 맥킨타이어 팀은 WWE 일정을 전혀 놓치지 않고 제작상의 필요사항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영화는 내년에 개봉되며 헨리 카빌과 바티스타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레슬매니아 이후에도 프로그램에 계속 남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드루 맥킨타이어가 하이랜더 촬영에 들어갔다. 우리는 언센션드 매치에서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제이콥 파투가 분명히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내서 누가 봐도 몇 개월 못 나올 것 같은 굉장한 부상 장면을 연출해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왜? 하이랜더 찍으러 가야 되니까. 우린 그래서 무조건 드루 맥킨타이어가 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드루는 이미 찍고 있었어. 이미 영화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이랜더 촬영을 오고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스맥다운에 보면은 드루 맥킨타이어가 제이콥 파투한테 영상 편지 보내잖아요. 미리 촬영된 장면으로. 그 말은 뭐야? 출근을 안 했다는 거잖아. 출근을 안 했다는 거는 레슬매니아 주간까지 2주의 텀을 벌어놓은 거야.
그래서 영화를 찍으러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는 거야, 저번 스맥다운 때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얼굴을 내비치면서도 계속 영화 촬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두루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아왔던 영화 촬영이 더 이상 두루의 패배의 요인이 안 될 수 있다. 두루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매우 흥미로운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촬영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몇 개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레슬매니아 이후에 두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두루 맥킨타이어 1일차 프리쇼 1시간에 포함되잖아. 두루 맥킨타이어 경기가 첫 1시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래 난 이 경기가 그래서 결과가 뻔해서 너무 싫었거든.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좀 더 흥미로워졌어. 물론 두루가 치면 에이 영화 찍으러 가는 거 맞네 이럴 거긴 하지만 덕분에 이 뉴스 덕에 혹시 이렇게 됐어. 이제 클레이모 한번 꽂힐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될 것 같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오 내놔라는 뉴스인데요. 이오 스카이의 레슬매니아 결장에 SNS상에서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옵저버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기대됐던 이오 스카이 대 아스카 경기는 3주 뒤에 열릴 백래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오 스카이가 아스카에게 도전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수뇌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주 스맥다운에서 카길에게 깔끔하게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제이드 카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활용된 점을 볼 때 WWE가 이미 그녀를 이번 레슬매니아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마음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팬들의 비난에 WWE가 막판에 대진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진짜 떡더비 감 뒤짐. 근데 좀 힘들어 보여요. 이오스카이가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잖아. 아스카랑 경기할 것, 카이리 챔피언십 가질 것,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게시물이 삭제가 됐고, 그렇다는 게 어쩌면은 이오가 맘대로 올린 게 아닐 수도 있어. 각본진이 올리라고 했다가 아니야 다시 치워 이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실제로 잠재적으로 레슬매니아의 그 주요 매치업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시청률 키데모 지표가 이 이오스카이 아스카 할 때가 시청률 지표가 좋대요. 그래서 분명히 2일차가 아직 한 경기 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끝끝내 못 들어가고 있다. 이 옵저버 라디오뿐만 아니라 SNS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아스카 이오가 결국에 백래시로 밀려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개판이다. TP 이오 둘 다 작년 위민스 월드 챔피언이었는데 올해 둘 다 잘렸어. 그러니까 티파니는 뭔가 전년도 월리얼에서 샬럿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시 파묘가 되면서 올해 못 나와도 싸다. 약간 이런 반응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오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오가 좀 너무 아깝다. 이제 월드 타이틀 부킹 됐던 선수들이 월드 타이틀에 멀어진 올해의 모습을 담아낸 건데요. 티파니도 전년도에 월챔이었고, 이오도 월챔이었고, 제이도 월챔이었고, 시나도 월챔이었지만 이 월챔들이 모두 레슬매니아에 못 나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WWE는 이들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짤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너넨 진짜 얘네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IB 스포츠? 이오스카이하고 아스카가 계속해서 제보가 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레슬매니아 42가 나가리가 되고 백래시로 미뤄진 것 같다. 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레슬매니아 데이2는 레슬매니아 1과 다르게 한 경기가 적잖아. 데이 1은 7개, 데이 2는 6개인데. 그러면 데이 2는 그럼 계속 6개로 가는 거야? 데이 2가 실제로 티켓이 조금 더 비싸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올해 레슬매니아를 놓치는 스타들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이오스카이, 아스카, 카이리 세인, 카멜로 헤이즈, 일리아 드라고노프, 줄리아, 티파니 스트래튼, 레이 페닉스, 솔로 시코아, 라켈 로드리게즈, 록센 페레즈, 알리스터 블랙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짜바리로 옆에 등장할 확률이 있는 애들은 몇 명 있어요. 이오스카이도 내가 봤을 땐 경기를 못한다 한들 졸업식 때 꽃주는 역할 있잖아. 그거 뭐라 하지? 리아 리플리가 만약에 벨트를 딴다고 하면은 와 오메데토 막 이러면서 막 폭삭 안기지 않을까? 이오스카이. 이오스카이는 진짜 에바야. 이오스카이 빼는 건 이건 광기야, 광기. 카멜로 헤이즈 역시 스맥다운에서 98일 구방어전인가? 그래서 줄리아도 원래 레슬매니아 대신에 막판까지 있었다. 티파니랑 할 예정이었는데 줄리아가 몸이 아파졌다. 티파니랑 경기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 레이 페닉스도 전년도에 뛰었잖아요. 레이 페닉스는 전년도에 뛴 선수인데 이건 좀 문제가 많다. 레이 페닉스 물론 대타긴 했습니다만, 솔로 시코아는 놀랍게도 여러분 레슬매니아에서 한 번도 경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엄지를 꽂은 적은 있죠. 엄지를 꽂은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레슬매니아에서 경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를 한 줄 알아. 근데 아직까지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레슬매니아를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불참하게 됐다.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레이 페니스 요즘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레이 페니스는 꽤나 몇 주 동안 연속으로 로이스 키스의 연습 상대였어요. 다크매치 아니면은 메인 이벤트 쇼에서 레이 페니스가 계속해서 로이스 키스랑 WWE 링 적응을 도와주는 잡어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에 나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메인 이벤트에서 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KO 매니아 레슬매니아 불참. 전 유니버설 챔피언 케빈 오웨스가 WWE 월드 일정에 빠지면서 목 수술 후유증으로 너무 아파 못 나오는 게 아니냐, 혹은 레슬매니아 깜짝 복귀할 것이기에 동선을 숨기는 게 아니냐, 양측으로 갈린 썰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단순히 시기상 적절하지 않아 내린 결정일 뿐 팬들이 우려하는 의료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레슬매니아에서 깜짝 복귀할 가능성도 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WWE 월드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목 수술한 게 너무 아파서 결국에 빠진 게 아니냐. 아니다. 레슬매니아에서 깜짝 등장하려고 안 나오는 거다. 약간 이렇게 양측으로 나뉘었는데 그냥 케빈 오웨스 그냥 개인 사정이다. 이거 번역하면서도 이 뭐야? 이러면서 번역했는데 아무튼 케빈 오웨스가 의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진짜로 깜짝 등장할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깜짝 등장할 거라서 월드를 취소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봐서도 이거는 뉴스면서 뉴스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깜짝 등장할 건데 저 깜짝 등장할 거예요 라고 뉴스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케빈 오웨스가 깜짝 등장하겠구나. 하수, 고수, 알리스터 블랙의 흑막이 되겠구나. 네, 알리스터 블랙이 지금 얘기가 많죠. 네. 또 다른 실종자 뉴스인데요. 인터컨티넨탈 먹어야지 라는 뉴스입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쉐이머스의 근황입니다. 파이트 풀 셀렉트 최신 보도에 따르면 전 WWE 챔피언 쉐이머스는 앞으로도 몇 달간 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쉐이머스는 현재 어깨의 부상을 겪고 있으며 고령의 나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이로써 쉐이머스는 레슬매니아 40, 41, 이어서 42까지 3년 연속으로 레슬매니아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함께 부상 중인 비앙카 벨레어는 한간에 떠도는 심각한 수준의 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죠. 근데 전년도 레슬매니아가 올해까지 약간 1년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되면서 비앙카는 지금 1년 이상 결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더 1년은 아닐 것이다. 비앙카는 이제 올해 안에 복귀할 것 같다. 근데 쉐이머스는 어깨 부상이 생각보다 심하다. 생각보다 심하고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 쉐이머스 막 미즈 막 이렇게 20년의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은 뭔가 WWE 패밀리 같아. 약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상으로 골머리를 안 와도 이 쉐이머스가 WWE에 언젠간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주게 되는 것 같아. 한때 사이머스였는데 그쵸. 진짜 2000년대 한 중반 때인가 데뷔했었지. 한 2007, 8년에 데뷔했나? 9년에 데뷔했나? 아무튼 좀 더럽게 못하는데 막 갑자기 챔피언 되고 막 이러니까 존시나 테이블에 밀어가지고 챔피언 되고 이러니까 막 와 그때 사람들 막 사이머스 막 이러면서 욕 개쳐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드히팅 스타일을 이제 흡수하게 되면서 경기력도 이제 보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기를 염원했는데 끝내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오르길 바란다. 다음 뉴스입니다. 혼내줬어요. 승리를 주며 AW의 토니칸 회장이 AW 다이너스티 사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코셰의 행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코셰는 지난달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팬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니칸 회장은 리코셰와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임을 분명히 전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체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엄격한 정책이 존재하며 리코셰는 이를 위반했다. 레슬링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어서 안 된 일이라고 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코셰는 최근 몇 주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팬들은 이 비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코셰 혼내줬다. 질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먼저 그 팬이 악플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질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너가 그 질병을 앓고 있어서 너가 아픈 사람이어서 나 행복해 라고 댓글을 달았고
거기로 정말 역풍이 세게 불어서 계속 말대꾸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백파이어가 너무 심하니까 사과글을 올렸던 리코시인데 AW 내에서도 혼났다? 이 사과글을 올리라고 강하게 조언을 해준 친구는 크리스 히어로로 밝혀졌죠. NXT에서 캐시어스 오너로 활동했던 크리스 히어로가 야 임마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해갖고 리코시가 사과글을 올렸다. 모셔왔어요. 패배를 주며 어젯밤 AW 다이너스티 페이퍼뷰를 통해 링으로 돌아온 크리스 제리코가 복귀전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앞서 논란이 되었던 리코시였으며 AW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리코의 패배라는 파격적인 각본을 선택했습니다. 제리코는 경기 내내 노련하고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으나 리코시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리코가 WWE 명예의 전당 입성 전 마지막 활동을 WWE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AW 복귀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시가 제리코를 꺾었죠. 네. 그래서 제리코가 마지막 활동을 WWE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W 복귀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AW 측이 제리코에게 외부 프로젝트 병행이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에 재계약을 제안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리코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보통 복귀전, 데뷔전 이기잖아. 아니 근데 AW는 윌 오스프레이도 져, 제리코도 져. 오랜만에 복귀하는 선수들이 다 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 리코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선수였잖아. 근데 당연히 얘는 징계성으로 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겨버리는겨. 그래서 나도 많이 놀랐고 제리코는 심지어 WWE 러브콜을 거절하고 물론 AW가 더 많은 금액을 불렀다고는 합니다만은 AW의 패배 조건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잖아. AW도 파격적이고 제리코도 파격적이고 실제로 제리코가 옛날에 근데 재밌는 점은 크리스찬이 벨트 따자마자 바로 스맥다운에서 졌나?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때 엄청 막 전세계 IWC가 막 들고 일어났잖아. 아이 크리스찬 주자마자 뺐네 이러면서 막 난리 났었잖아. 그때 제리코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WWE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막 인터뷰 한 적이 있었어, 제리코가. 그러고 나서 크리스찬이 다시 투타임이 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리코가 그때 20년 전의 발언으로 내 기억을 되돌려 볼 때 제리코가 괜히 지는 각본을 받아들인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야. 어쨌든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큰 그림이 있길래 이렇게 복귀전을 그것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리코시를 상대로 졌는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다이너스티 중계 중에 내가 그랬다니까. 중계 중에 갑자기 내가 윌 오스프레이가 지고 나서 그랬나? 이거는 살짝 벽을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AW는 보법이 달라요. 막 이러면서 아니 복귀전 하는 선수가 다 지고 막 캐네디언 다 지고 막 이러니까 에지 은퇴, 에지 자리 대신 들어갈 익스트림 루제스담 스맥에서 바로 렌지터에게 빼앗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난 이런 그 연도 막 이런 사건의 배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건 다 기억나는데 그게 몇 년도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의 전후에 대한 앞뒤 관계가 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2011년이 어떻게 기억나냐고. 우소즈 테마곡 바뀐 뉴스 왜 없음. 그니까 내 말대로 됐죠. 예, 내가 얘기한 대로 됐죠. 너무 웃겼어요. 네. 월요일 뉴스에 WWE가 우소즈 테마를 한 번만 재생하고 폐기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내가 전달했는데 그때 내가 덧붙이기를 그냥 Just to Us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사만 바꿔. 좋은 노래 가사를 바꾸면 되지 왜 좋은 노래를 구린 노래를 바꿔 가사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이번에 로우에서 우소즈의 테마가 Just Us Us 이걸 바꿨어. Just Us Us로 바꿨어. 그냥 우리 둘이야 Us 뭐 이걸로 바꿨어. 그래서 진짜 내 말대로 돼서 너무 신기했다. Just Us Us They Want It